태백산의 겨울은 언제나 냉혹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며 산을 덮었고 바람은 얼어붙은 땅 위를 스치며 불어왔다. 작은 오두막 하나가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12살 소년 김선호와 그의 할아버지 이동호가 살아가는 집이었다. 오두막은 낡았지만 단단하게 지어졌고 작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였다. 선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한의학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집중하고 있었다. 선우의 검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맑은 눈동자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깊은 빛을 담고 있었다. 손은 거칠었지만 그것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살아온 흔적이었다. 엔드코트, 숱한 배경은 중부에서 시작해 엄지손가락 끝으로 흐른다. 엔드코트. 선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팔을 만졌다. 책에 그려진 그림과 자신의 팔을 비교하며 경락의 흐름을 외우고 있었다. 어린 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강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할아버지 이동호가 들어왔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노인이었다. 등에 지게를 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나뭇가지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엔드코트, 오늘은 눈이 많이 왔구나. 엔드코트.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엔드코트, 오늘은 실습을 해볼까? 엔드코트. 하고 물었다. 선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재빨리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빛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엔드코트,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까? 엔드코트. 할아버지가 물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침 하나를 집어들었다. 촛불 아래에서 은빛 침이 빛났고 그는 한 번 더 책을 훑어보며 정확한 헐자리를 떠올렸다. 손끝에서 펼쳐지는 그의 움직임은 숙련된 한의사의 손놀림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나이지만 그는 타고난 재능과 꾸준한 연습으로 이미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날 오전, 선우는 약초를 캐러 산속으로 나갔다. 하얗게 쌓인 눈 속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에 흔적을 남겼다. 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고 약초의 위치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자연 속에서 배운 감각은 책으로만 배운 지식을 훨씬 뛰어넘게 만들었다. 그가 약초를 모으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선우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선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은침이 들어 있었다. 침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어린 마음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선우는 재빨리 눈을 헤치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입술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미세하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기술을 떠올렸다. 엔드코트. 첫 번째 침은 단중을. 엔드코트.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 침을 집어넣었다. 깊이와 각도를 조절하며 손끝의 감각을 믿었다. 남자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육이 풀리며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침을 이어서 놓는 동안 선우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오직 침술의 정확성과 환자의 생명에 집중하며 점차 사라졌다. 마침내 남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작은 소년이 있었다. 그 눈빛은 간절함과 결연함이 섞인 것이었고 남자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End quote. 아버지세요? 엔드 코트.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고 선우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는 눈 내리는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흥분,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다.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다. 선우의 눈앞에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책 속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전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한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눈 내리는 태백산 속 작은 소년의 마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모험과 시련을 향한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태현은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산길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눈속을 달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는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음모를 꾸미는 조민준과 그의 측근들이 이미 회사 내부를 장악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산길은 점점 좁아지고 눈이 쌓인 도로는 미끄러웠다. 차태현은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점점 절벽 쪽으로 기울어졌다. 바퀴가 눈 속에 미끄러지며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도로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이 절벽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충격이 뒤따랐다. 차는 돌과 나무를 들이받으며 회전했고 차태현은 몸을 깍 움켜쥐었다. 온몸이 금속과 유리 조각에 긁혔고 숨은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무의식적으로 폼에 안고 있던 어린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집중했다. 아이는 겨우 2살 정도로 보였지만 충격에서 벗어나 살아남았다. 차태현은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자신의 내장을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피가 얼굴과 옷에 묻었고 갈비뼈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터져나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눈 내린 숲속을 바라보았다. 도망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차태현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을 떠올렸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눈 속을 헤치고 나타났다. 검은 머리카락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년은 작은 몸으로도 흔들림 없이 차태현에게 다가왔다. 소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손을 내밀어 차태현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그의 손끝에는 은빛 침이 놓여 있었고 순간 차태현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직감했다. 소년은 심장이 뛰는 위치를 확인한 뒤 침을 정확히 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가자 차태현의 경직된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침을 이어놓는 동안 소년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침술의 각도와 깊이는 완벽했다. 차태현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앞에 어린 소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엔드코트, 아저씨, 괜찮으세요? 엔드코트.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가득했다. 차태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차태현은 어린 소년의 눈에서 느껴지는 결연함과 용기를 읽었다. 아이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End quote. 누구나? 엔드코트. 차태현은 힘겹게 물었다. 소년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End quote.
아버지세요? 엔드코트.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차태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이의 간절한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막 살아났다는 사실과 함께 이 소년에게 무언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상황이 점점 긴박해졌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차태현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침을 하나씩 놓으며 자신의 모든 집중력을 이 순간에 쏟아부었다. 차태현은 서서히 의식을 유지하며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마침내 소년의 침술 덕분에 차태현의 심장이 안정되었고 숨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 작은 소년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산속 깊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눈 내린 산속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위협이 존재했다. 차태현은 몸을 일으켜 소년을 보호하며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은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고 소년의 결단과 용기는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태현과 소년은 서로를 지켜보며 걷기 시작했다. 산속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차태현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소년은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렇게 태백산의 깊은 겨울밤 속에서 한 소년은 자신의 운명과 책임을 깨달았고 한 남자는 생존의 기적을 경험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부터 서로 얽히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모험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차태현은 몸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갈비뼈와 몸 구석구석에는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소년 김선우가 있었다. 선우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차태현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엔드코트, 괜찮아요. 이제 숨이 안정되었어요. 엔드코트,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확신과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차태현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깊은 신뢰와 의존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고민이 스쳤다. 추격자들은 여전히 그를 찾아올 것이고 그는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이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로부터 숨는 것이었다. 선우는 차태현을 부축하며 오두막 안쪽으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이동호는 장작불을 확인하며 차분히 말했다. 엔드코트, 이제 여기는 안전하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위험이 크다. 엔드코트. 차태현은 창밖으로 쌓인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선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엔드코트,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침수를 잘 아는 거지?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멈추고 침 세트를 정리하며 답했다. 엔드코트, 아버지가 남긴 책으로 독학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배웠죠. 엔드코트.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태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책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날 밤 오두막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태현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추격자들을 피하면서 살아남아야 하고 동시에 자신을 살려준 선우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 위에서 선우와 차태현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차태현이 다칠까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받쳤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산을 내려오는 길,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겠지. 넌 사람을 살렸어. 단순한 생명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을 바꾼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지만 책임감과 숙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태현은 급히 몸을 숙이며 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선우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손에 쥔 은침을 단단히 쥐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의 신뢰가 공기 중에 흐르는 듯했다. 추격자들은 가까이 다가왔지만 산의 울퉁불퉁한 지형과 눈보라 때문에 그들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차태현은 선우를 안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 모두 긴장감과 생존 본능으로 숨을 죽였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작은 계곡 근처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엔드코트,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있어 보여.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엔드코트, 저는 아버지께 배운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어린 소년의 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존경, 경애,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엔드코트,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엔드코트. 그날 밤 오두막 근처에서 두 사람은 눈보라를 피해 잠을 청했다. 선우는 침대 대신 바닥에 작은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의 경험과 앞으로 다가올 모험에 대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태현도 깊은 생각 속에 잠들었다. 그들의 첫날 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선우는 자신이 단순히 어린 소년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차태현은 자신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소년에게 삶과 신뢰를 배울 수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백산의 하얀 눈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도전을 준비하며 조용히 눈을 떴다. 이 순간부터 김선우와 차태현의 운명은 서로 얽히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태백산의 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혹독했다. 김선우와 차태현은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눈에 덮인 지형은 위험천만했다. 바위 틈과 얼어붙은 가물이 곳곳에 있었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조민준의 추격자들이 산속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들은 눈과 바위 사이에서 한눈에 숨은 두 사람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선우는 손에 쥐는 침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차태현의 팔을 잡았다. 엔드코트, 아저씨, 조심하세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우의 어깨를 잡았다. 엔드코트, 알았어.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해. 엔드코트.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를 믿는 신뢰가 이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눈 속에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차태현은 그의 뒤를 따르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갑작스런 눈더미와 얼음판이 그들을 위협했다. 한순간 차태현의 발이 미끄러져 경사면을 굴러 떨어질 뻔했다. 선우는 즉시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엔드코트, 괜찮아요. 엔드코트. 소년의 외침이 바람 속에서도 강하게 울렸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그들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총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눈 위에 흩어지는 탄피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차태현은 몸을 숙이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고 선우는 신속하게 주변 지형을 살피며 은신할 위치를 찾았다. 엔드코트, 여기서 잠시 기다리자. 엔드코트. 차태현이 속삭였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밀하게 손에 쥔 은침을 확인했다.
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자신을 지킬 무기이기도 했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자신이 구한 사람과 앞으로 이어질 모험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추격자들은 눈보라와 험한 지형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차태현과 선우가 숨은 곳의 대략적인 위치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선우는 차태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아저씨, 제가 먼저 올라가서 길을 확인할게요. 조심하세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선우의 눈빛에서 강한 결단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좋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엔드코트. 소녀는 눈속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높은 위치에서 추격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리고 순간 멀리서 두 그림자가 눈속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우는 급히 차태현에게 달려가 숨겼다. 엔드코트, 아저씨, 곧 올 거예요. 침착하세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린 소년의 침착함에 힘을 얻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을 단단히 잡았다. 추격자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선우는 은밀하게 눈 속에서 작은 덤불을 쓰러뜨려 발자국을 교란시켰다. 추격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선우는 차태현의 팔을 잡고 더 높은 바위 쪽으로 이동시켰다. 눈보라와 바람이 그들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움직였다. 그들은 몇 차례 미끄러질 뻔했지만 작은 손길 하나, 서로의 신뢰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탱했다. 추격자들이 포기하고 멀어지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차태현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엔드코트,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선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엔드코트.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안전한 바위 뒤에 자리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눈보라 속에서도 차태현과 선우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을 방법을 기획했다. 이 순간 그들의 유대감은 단순한 보호와 도움을 넘어 서로의 생명과 운명을 연결하는 신뢰로 자리 잡았다. 해가 저물자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우리는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 추격자들은 분명 내일도 찾으러 올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저는 아저씨를 지킬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해요, 엔드코트. 그날 밤 태백산의 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눈보라와 추격자의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생존을 다짐했다. 선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책임을 깨달았고 차태현은 소년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고난 속에서 김선우와 차태현은 생존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백산의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다. 바람은 약간 잦아들었지만 산길은 여전히 위험했다. 김선우와 차태현은 오두막 안에서 눈을 바라보며 하루 계획을 세웠다. 긴밤 동안 서로를 지켜낸 경험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차태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길로 내려가야 한다. 산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갈 수 있을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지켜야 해요. 제가 아니면 또 위험할지도 몰라요,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이지만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차태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너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내가 없다면 난 지금쯤 엔드코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요. 엔드코트. 오두막 밖은 아직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선우는 앞장서서 발자국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며 길을 안내했다. 차태현은 뒤를 따르며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동시에 산의 위험 요소를 경계했다. 걷는 동안 선우는 차태현에게 물었다. 엔드코트 아저씨, 왜 추격자들은 아저씨를 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엔드코트. 차태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엔드코트, 내가 맡고 있는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 내 친척, 조민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고 나는 그것을 막으려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이유가 그 때문이군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맞아. 하지만 너는 지금 내 옆에 있어. 내 덕분에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함께해야 해. 엔드코트.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휴식을 취했다. 차태현은 작은 바위 위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엔드코트, 선우아, 오늘 너의 행동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 내가 가진 능력과 용기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것 같아. 마음속 힘이 느껴진다.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엔드코트, 저는 아버지께 배운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바라셨고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엔드코트.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어린 시절부터 쌓인 책임감이 함께 있었다. 차태현은 선우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이 소년에게 삶과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선우는 차태현에게 작은 약초를 꺼내 보여주었다. 엔드코트, 이 약초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아저씨의 상처에 발라보세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를 받았다. 그는 선우가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점점 안전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조민준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또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서로를 믿는 신뢰와 유대감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내가 오늘 나를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아야 해. 내 용기와 결단력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엔드코트, 저도 아저씨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엔드코트. 그날 밤, 두 사람은 불빛 속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잠들었다. 선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책임과 능력을 깨달았고 차태현은 소년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와 도움을 넘어 서로의 삶과 운명을 연결하는 신뢰로 깊어졌다. 이제 김선우와 차태현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모험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능력과 결단력으로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눈 내리는 태백산 속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닥칠 고난과 도전을 향한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태백산을 내려와 작은 오두막 안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생각과 감정의 혼란을 남겼다. 차태현은 선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선우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내 부모님에 대해 말이야, 엔드코트. 선우의 눈이 커졌다. 엔드코트. 부모님,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차태현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전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엔드코트, 내 부모님은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기다려온 것은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야,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 감정은 곧 굳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작은 손을 주먹으로 만들고 말했다. 엔드코트, 그럼 저는 이제 혼자인 거예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엔드코트,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진 능력과 용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슬픔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선우는 오두막의 작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모님의 사진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엔드코트, 저는 부모님이 원하셨던 대로 살아야 해. 누군가를 돕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해,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엔드코트, 이 소녀는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야. 그는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를 지켜야 해, 엔드코트. 다음 날 아침, 눈이 조금 녹고 산길이 조금 드러나자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길을 안내했다. 차태현은 그의 뒤를 따르며 어린 소년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웠음을 느꼈다. 길을 걷던 중 선우는 자신에게 남겨진 책임에 대해 차태현에게 물었다. 엔드코트, 아저씨,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엔드코트, 부모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을 거야.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겠지, 엔드코트.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속에서도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부모를 기다리던 어린 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그들은 작은 계곡을 지나게 되었다. 계곡에는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있었고 얼음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이동해야 했다. 선우는 차태현을 부축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아저씨, 조심하세요.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알았어.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해, 엔드코트.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계곡을 안전하게 건넜다. 그 과정에서 선우는 자신의 침술과 지식을 떠올리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서도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숲속 오두막에 도착했다. 차태현은 불을 피우고 선우에게 물었다. 엔드코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넌 많은 걸 배웠을 거야. 무엇을 가장 느꼈어,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엔드코트, 슬픔도 느꼈지만 그보다 저는 책임과 결정을 내리는 힘을 배웠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을 더 단단히 했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맞아. 내가 바로 그런 소년이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엔드코트.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잠들었다. 태백산의 깊은 겨울밤 속에서 선우는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과 사명을 발견했고, 차태현은 소년의 용기와 지혜의 감명을 받으며 앞으로 함께할 여정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이제 김선호와 차태현은 가족의 상실과 생존의 책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모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뢰와 결단,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도전에 대한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선호와 차태현은 태백산에서 내려온 뒤 안전한 마을의 한 작은 오두막에 머물렀다. 눈이 녹아가면서 길이 점점 드러났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민준의 추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가 꾸민 음모는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넘어 회사와 권력까지 걸려 있었다. 차태현은 문서를 확인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조민준은 회사 내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고 있어. 그가 성공하면 나는 회사를 잃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엔드코트, 그럼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거군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맞아. 하지만 우리가 바로 나서면 위험해. 먼저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야 해. 엔드코트. 그들은 오두막 안에서 밤을 새우며 서류와 자료를 정리했다. 선우는 차태현이 지친 몸을 의지하며 눈을 감는 동안 주변을 살피고 경계를 유지했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결단력은 성인 못지않게 강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도심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이동했다. 차태현은 신뢰할 수 있는 직원 몇 명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조민준의 불법 행위와 권력 탈취 계획을 하나씩 확인했다. 선우는 자료를 읽으며 자신의 작은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중요한 문서 속 숫자와 날짜를 빠르게 비교하고 조민준이 조작한 흐름을 찾아냈다. 차태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엔드코트, 내가 없었다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엔드코트. 그날 오후 차태현은 법률 전문가와 만나 조민준의 음모를 법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을 지켰다. 어린 소년이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증거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료였다. 조민준이 움직이는 시점과 위치를 확인한 후 차태현과 선우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조민준이 자신감에 차서 회사 내부를 장악하려 할 때 차태현은 이미 법적 증거와 증인 확보를 완료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조민준은 회의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언하려 했다. 그때 차태현은 증거를 공개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조민준, 내가 조작한 모든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엔드코트.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조민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차태현과 선우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선우는 회의실 구석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인간관계와 힘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었다. 조민준의 동료를 읽고 필요한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를 했다. 결국 조민준은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었고 그의 음모는 완전히 드러났다. 차태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엔드코트, 이제 회사는 안전해. 그리고 내가 있어. 선우야. 오늘 일이 가능했어. 엔드코트. 선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저는 단지 아저씨를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요. 엔드코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앉았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 너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어.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한 동료였어.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엔드코트, 저도 오늘 배우는 게 많았어요. 위험 속에서도 침착함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코트.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단순히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과 신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함께 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차태현은 선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엔드코트, 조민준의 음모는 막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거라. 세상은 항상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 엔드코트. 선우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저는 아저씨와 함께 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엔드코트.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한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다. 태백산의 눈 속에서 시작된 운명은 이제 도심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김선우와 차태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존과 정의, 그리고 책임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야 했다. 서울의 한 작은 병원에서 차태현과 김선우는 긴장된 하루를 시작했다. 조민준의 음모가 법적으로 막혔지만 아직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는 그의 남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차태현과 선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선우는 침술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은 제가 아저씨 곁에서 도울게요. 준비가 되었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좋아.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내 능력을 시험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 침착함과 판단력이 정말 중요해. 엔드코트. 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부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고 선우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이미 수많은 위험을 경험하며 신속한 판단력을 길러왔다. 첫 번째 도전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환자는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기존 의료진만으로는 처치가 어려운 상태였다. 선우는 차태현의 지시를 받으며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침술을 시작했다. 소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침술 기술은 놀라웠다.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의 깊이와 각도를 완벽히 조절하며 환자의 생명을 안정시켰다. 차태현은 그의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다. 엔드코트,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엔드코트. 그 과정에서 선우는 자신이 배운 기술뿐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을 시험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도전은 조민준의 남은 추종자들과 맞서는 일이었다. 그들은 회사 내 정보를 빼돌리려 시도했고 선우와 차태현은 이를 막아야 했다. 선우는 침술과 기지를 활용하여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긴장감 속에서 선우는 자신의 판단과 움직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한 걸음씩 적을 제압해 나갔다. 차태현은 선우의 능력과 침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년이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지막 도전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조민준의 음모를 완전히 막는 일이었다. 선우는 차태현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남은 추종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전략을 세웠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의 직관과 판단력은 성인 못지않게 정확했다. 결국 선우와 차태현은 조민준의 마지막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회사 내 음모는 모두 드러났고 남은 추종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선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과 판단력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을 구하는 경험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 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것을 넘어 우리 모두를 지켜냈어.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엔드코트, 저도 많이 배웠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판단하고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맞아. 이제 너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야.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엔드코트.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서 김선우는 자신의 성장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부모님의 상실을 넘어 차태현과 함께 새로운 가족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깊어졌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 서로를 지탱할 힘이 되었다. 이제 김선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명, 책임, 용기, 판단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체득했다. 차태현은 그의 곁에서 소년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태백산의 눈 속에서 시작된 모험과 생존의 여정은 서울의 도심 속에서 또 다른 시련과 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며 김선우와 차태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조민준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회사 내부의 혼란도 서서히 안정되었다. 차태현과 김선우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눈 내리는 태백산과 달리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선우는 작은 방 안에서 자신의 침술 가방을 정리하며 차태현을 바라보았다. 엔드코트,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엔드코트. 차태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그래. 이제는 조민준의 위협도 끝났고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차태현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과 삶의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차태현이 장을 보고 선우가 약초를 이용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식사를 하던 중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너는 참 대단했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침착함을 발휘했지.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도 없었을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단지 아저씨를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엔드코트.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얻은 느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태현은 선우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내 능력과 용기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나는 그걸 도와줄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엔드코트, 저도 아저씨와 함께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엔드코트.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눈 내리는 태백산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도심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우는 어린 나이지만 이미 책임, 용기, 판단력을 몸소 경험하며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차태현은 그 옆에서 소년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명받으며 앞으로 함께할 모든 시련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태현은 말없이 선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엔드코트, 선우야, 넌 이제 단순한 어린 소년이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판단력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엔드코트. 선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부모님을 잃고 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맞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자 동료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엔드코트.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선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상실을 넘어 새로운 가족과 사명,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다. 차태현은 그의 곁에서 소년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 두 사람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신뢰와 가족의 용기와 책임이 함께하는 여정으로 계속될 것이었다. 김선우와 차태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삶과 운명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차태현과 김선우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태백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많은 시련과 위험,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 이제 안정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차태현은 아파트 거실에서 선우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삶과 선택이 얽혀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엔드코트, 선우야, 우리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 단순히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삶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엔드코트.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엔드코트, 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맞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책임감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자 동료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엔드코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미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이제 단순히 생존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책임지는 법을 배웠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말했다. 엔드코트, 오늘까지의 경험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배운 것도 많아. 우리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 엔드코트.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의 침술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경험과 배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 가진 소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차태현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저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맞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움도 위험도 혼자일 때보다 훨씬 작아져. 그리고 너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존재야. 엔드코트. 그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과 시련에 대한 결심이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부모님의 상실을 넘어 새로운 가족과 삶의 목표를 발견했고, 차태현은 소년의 성장과 용기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차태현은 회사를 재정비하고 남은 직원들과 함께 조직을 안정시켰다. 선우는 그의 곁에서 침술과 의료 지식을 활용하며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책임, 용기, 판단력,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살아갔다. 선우는 어린 시절의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는 희망과 책임,
사랑과 용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다. 마지막으로 선우는 차태현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까지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할 거예요. 엔드코트. 차태현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엔드코트.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책임감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고 동료이며 서로의 삶을 지키는 존재야. 엔드코트. 태백산에서 시작된 모험과 생존의 여정은 서울의 도시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다. 김선우와 차태현은 서로의 삶과 운명을 지키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과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신뢰, 가족의 용기, 책임, 희망이라는 가치가 삶을 바꾸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어린 소년과 성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신뢰야 성장, 사랑과 용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김선호와 차태현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희망과 용기, 책임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